네, 그렇게 한다면 이제 60으로 이제 바꿔놓은 이유는 얘를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60으로 바꿔놓고 해준 건데, 좀 세밀하거나 이런 것들은 60 프레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특히나 어떻게 되냐면은 영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션 그래픽을 하잖아요. 모션 그래픽 하실 때는 그 30보다는 좀 뭐랄까 약간 그 좀 더 있는 상태가 좋거든요. 30 프레임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자, 처음에는 이제 먼저 원을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 툴바 있는 데 있죠. 툴바 있는 데 보시면은 펜 툴이 있는데 선택하시면 엘립스 툴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걔를 선택을 하고 얘를 그려주세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자, 원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 놓은 다음에 이 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그 타임라인을 조금 확대를 시킨 다음에 얘 역시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테두리 있죠. 테두리만 남겨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얘 선택하고 왼쪽 올라가시면 쉐이프라고 나오죠. 이쪽에서 요거예요. 자, 필 있지. 얘는 좀 틀리죠. 여기 쉐이프 나오죠. 이거 열고 어페런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 체크해제. 필 색깔 없어졌죠.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없어졌죠. 스트로크 선택해요. 자, 스트로크 선택하면 어떻게 돼? 스트로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에펙하고는 또 살짝 또 다르죠. 쓰는 법이. 에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모양 해놓고서 이제 얘를 해주는 형태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테두리 있죠. 테두리 굵기를 얘를 몇으로 만드냐면은 한 2나 3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프리미어에서 3D 효과를 내기가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프리미어에는 3D 레이어라는 게 없어요. 대신에 얘는 있어. 뭐냐면 베이직 3D라고. 근데 문제는 Z축이 없어요. Z축이 없기 때문에 거리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Z축을 따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는 낼 수는 있지만 에펙처럼 심도 있게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펙트 있죠. 이펙트 있는 데다가 어디냐면은 비디오 이펙트 있죠. 이쪽에 비디오 이펙트 들어가서 퍼스펙티브라고 있어요. 퍼스펙티브. 거기 가시면 베이직 3D라고 있어요. 자, 베이직 3D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이쪽에다가, 이 선에다가. 자, 베이직 3D를 이제 넣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 이펙트가 나오잖아요. 자, 보시죠. 한번 얘를. 제가 스위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돌려봐요. Y축으로 회전하는 거죠. 예. 스위벨 돌려보세요. Y축 회전하는 거죠. 자, 얘를 0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틸트 있죠. 틸트는 X축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얘 자체가. 자,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고 다시 0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뭔지 알겠죠? 스위벨이 Y, 틸트가 X라는 거 일단 확인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냐면 디스탄스 투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 한번 볼까? 얘가 이제 말하자면은 Z 비슷하게 주는 건데요. 맞죠? Z 비슷하게 주는 건데 얘 역시도 그냥 에펙처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 있는 것만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뒤로 빼고의 차이인데 얘 역시도 어떻게 돼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조그매지죠, 화면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한번 해볼게. 얘는 안돼. 마이너스 100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는 Z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얘를 이제 회전시키는 걸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XY축 돌아가는 거 이제 우리가 회전하는 걸 알아봤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제 얘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가운데 이제 정렬시켜 놓고 얘네들 정렬시킨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직축 회전 이 스위벨 그 다음에 틸트라고 되어 있는 거 얘는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자 170에 140 있죠. 그걸 만들어놔. 170에 140을 만들어 놓고 자, 스위벨을 170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를 140을 만들어요. 모양이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 있죠. 이게 나오죠. 지금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점에서 170도 하고 140도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자 이것도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이래야 된다는 건 없죠. 여러분들이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거는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얘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은 40프레임 있지. 40프레임으로 이동을 할게. 자 이쪽 있죠? 지금 0이잖아. 40으로 이동 할게요. 자 그리고 잠깐만 봐봐. 또 뭐가 있냐면 프리미어 에펙트 둘 다 똑같아요. 자 여기 타임코드 있는 데 있지. 자 컨트롤 키 한번 눌러봐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해봐요. 이렇게 나오지. 얘가 또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해봐요. 프레임으로 나와. 자 프레임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고 아니야 난 전체적으로 볼 거야 하시면 다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 두 자릿수만 나오는 건 뭐예요? 두 자릿수나 세 자릿수만 나오는 거는 프레임으로만 보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프리미어 에펙트 둘 다 이거 똑같아요. 프레임으로 볼지 8자리로 볼지. 이 갑자기 보니까 토요일날 수업하고서 누가 이상하다? 여기 수업하는 사람 없는데 토요일날 금요일날 수업을 했나 보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40프레임으로 이동을 했죠. 자 스위벨을 0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얘도 0으로 만들어줘. 틸트 얘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상태 있죠. 한번 만들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회전하는 상태 있잖아요. 이거 한번 만들어 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40프레임에서 이제 0으로 만들어 놓고 뭘 하냐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걸 해줘요. 선택하고 자 앞에서 시작할 땐 이지 인을 해놓는 게 낫고요. 뒤에서 끝날 때는 이지 아웃을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지 아웃으로 얘를 만들어 주세요. 자, 얘네들을 이제 회전하는 거를 몇 개를 반복을 시킬 건데 자 그게 아니면은 이제 가속 프레임으로 한번 줘볼까? 가속이면은 이즈 인이죠. 그래서 자 여기를 선택을 시키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이즈 인으로 다시 바꿔요. 바꾸면은 이제 이게 가속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열어보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상태에서 있잖아요. 얘 그래프를 한번 만질 거거든요. 자 이쪽 부분을 또 열어주세요. 이렇게 자 스위벨하고 틸트 있잖아요. 이걸 열어놓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부분 있지. 밑에 부분을 좀 더 당겨주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얘를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하면 핸들러가 두 개 나오잖아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핸들러가 여기 있고 벨로시티가 있지. 벨로시티 있는 부분에서 얘를 싹 당겨주면은
얘가 모션이 살짝 바뀔 거예요. 자, 밑에 것도 틸트도 마찬가지. 잡고서 이 벨로시티라고 되어 있는 데를 잡아서 당겨줘. 이렇게 길게. 자, 움직임이 살짝 바뀌었을 거예요. 아까 보던 거하고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만져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그 Alt키 눌러가지고 총 4번을 복사를 한번 할 거예요. 자, Alt 누르면서 얘 복사해요. 자, Alt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복사를 해줘요.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 올린 거 있지, 올린 거를 선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40프레임에서 얘가 애니메이션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차를 한 30을 둬요. 30 주면은 30프레임 가잖아. 얘 이렇게 뒤로 미루고 또 위에 올려서 이 세 개 선택한 다음에 얘는 또 60 만들어요. 60 만들고 자, 얘는 이제 60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초잖아. 걔 또 이렇게 이동하고 그리고 또 30도 하면 130이잖아요. 130 해놓고 얘네들 또 이동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줘요. 최종적으로는 2초가 되겠죠. 1초 60프레임 되니까 얘 60프레임 했으니까 2초 있죠. 2초로 이동을 해서 최종 후에는 이렇게 만들어줘요. 얘를 자, 이게 싫으면은 이제 이 숫자 단위를 또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얘를.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위에 거는 20 띄고 위에 건 그 위에 건 10 띄고 뭐 이런 식으로 있죠.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네들 이제 끝나는 지점 있잖아. 2초 30프레임 정도 가고 230 한 다음에 이제 텍스트 있죠. 텍스트를 한번 쓸게. 뭐라고 쓰냐면은 텍스트 선택하고 일단 B자 있죠. B자. 자, B자를 한번 써주는데 여기다가 텍스트로 B를 써줘요. 그 타입 있지. 타입을 영문 타입으로 B를 한번 쓰시고 얘를 그 어떤 걸로 해주면 좋냐면은 그 약간 좀 귀여운 거 있죠. 얘는 귀여운 게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텍스트를 일단은 조금 그 땡글땡글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좀 만들어 줄게요. 자, 텍스트를 이제 좀 땡글땡글한 걸로 선택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각진 거 말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글에 있는 글씨체 있죠. 이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B라고 쓰고 여기 기준점 있지. 기준점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자 보세요. 이런 에러 생기거든요. 간혹 가다가 당황하시지 말고 그냥 프리미어가 좀 이런 게 심해요. 앵커 포인트 옮기는 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동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폰트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폰트거나 다른 우리나라 폰트고 어도비에서 규정하지 않은 폰트였을 때 이럴 확률이 높거든요. 얘가. 자,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좀 그렇다 싶으면은 얘를 한번 작업을 하시다가 문제가 되면은 결국은 폰트를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B라고 한번 썼잖아요. 그거를 쓰고 나서 또 뭐를 하냐면은 또 얘를 복사를 바로 위로 시켜요. 위로 시킨 다음에 자, Alt키 눌러갖고 위로 복사를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얘 옆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얘는 그 영문으로 E자를 써줘요. E자. 자, B2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얘를 상태를.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 텍스트가 어떻게 보면 얘가 벡터죠, 맞죠? 텍스트가 벡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뭐였냐면 여기 있잖아요. 텍스트가 있고 이 벡터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텍스트 열어봐요. 포지션 스케일이 다 있죠. 그렇죠? 벡터 모션 열어보세요. 포지션 스케일 다 있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따로 만들어 놨는지는 별로 제가 봤을 때 큰 장점은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텍스트에 해도 되고 결국은 여기 벡터 모션에서 해도 돼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포지션 스케일 사용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돼.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2018 이전 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8부터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Shift 눌러가지고 얘네 시작하는 지점 있지, B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얘를 그 키프레임을 똑같이 추가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키프레임이 똑같을 때는 이제 뭐냐면요, 결국은 한쪽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얘가 앞쪽에서 바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데 있지,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가지고 얘를 해주는 거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시점이 2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얘를, 자 2초 30프레임 정도 있죠. 2초 30프레임이 몇이에요? 원래대로 치면 2초 15프레임이죠. 저희가 60프레임 줬으니까. 자 2초 30프레임으로 이동하실게요. 230 하시고, 자 B2잖아, B2. 각각 글자 따로따로죠. 먼저 제 거 보면 저는 2자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포지션 키프레임 한번 찍어요. 포지션 키프레임 찍고 그 다음에 또 B 선택해갖고 포지션에 대한 키프레임을 또 찍어줘요. 네,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Shift 있죠, Shift. 자, Shift 눌러가지고 얘를 앞에 부분 있지, 이쪽 글씨가 시작되는 부분 있죠. 자, 저희가 2초 30프레임에서 키프레임 찍었지. 그 다음에 Shift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시켜요. 이동시킨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포지션을 뒤로 빼는 거야. 자, 보시면 B를 선택을 했잖아.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아, 또 문제가 생기네. 자, 2초 잠깐만요. 201 여기선 괜찮나? 아, 네. 아, 또 이런 문제가 생기네. 아, 보시면은 텍스트 있죠. 텍스트 움직이니까 얘 같이 움직이죠.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텍스트 있죠. 텍스트 있는 거를 일단, 자 컨트롤 Z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 밑에 것들 있죠. 얘네들은 자물쇠 클릭 한번 해놓을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놓고, 자 B 있죠. B 선택하고 얘 포지션 줘보세요. 또 이렇게 나오죠. 자물쇠 해놔도. 그래서 일단 프리미어로 제가 작업을 할 때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말씀드리면 얘는 에펙에서 이걸 한다고 치면 이런 일이 없겠는데 일단 프리미어에선 이런 원인들이 조금 발생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저처럼 지금 다 이렇게 빠지고 계시죠. 멀쩡하신가요? 원래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되고 있을 건데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그 무시하고 일단 B 텍스트 있죠? B 텍스트는 이렇게 빼줘요. 빼주고 또 E 있죠? E 선택해갖고 E도 바깥으로 빼지게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원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돼버리죠? 상황이. 자, 벡터 모션을 하나, 텍스트를 하나 얘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자, 얘 이제 원래대로 돌리고 텍스트 모션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포지션을 일단 아까처럼 있잖아요. 한번 찍어 볼게요. 포지션 찍고 또 여기다가 또 포지션 찍고 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쪽 영역 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살짝 옆으로 좀 벗어난 다음에 밑에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포지션에서 이 애드 리무브 키프레임 있죠? 이거를 똑같은 걸 찍는 거야. 자, 얘도 똑같이 여기서 애드 리무브 키프레임을 찍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키프레임 있죠? 키프레임을 이쪽으로 이제 시프트 눌러서 이동한 다음에 변동을 한번 줘볼게요. 자, 먼저 2부터 네, 시작하는 데서 딱 해야 되는구만.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자, 2는 오른쪽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값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1600 정도 주실게. 1600 정도 주고요. 확인 한번 해봐요. 얘를 안 나오네. 자, 2번 선택하고 네, 그래도 또 그러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프리미어에서 웬만하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드리면 이런 에러들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일단 해주고 싶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뭐냐면은 자, 이 포지션이 얘가 B가 이렇게 가고 그리고 E가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였었어요. 일단 우선 하는 게. 네. 네, 좀 화면에서 이상하게 나오죠. 제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제가 이렇게 이제 팍 나오게끔은 안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자, 여기서 Shift 누르고 이제 해놓은 다음에 거리를 맞추죠. 얘는 270, 얘는 1200이니까 대충 한 800 해야겠네. 네, 이렇게 이제 글자가 일단 우선 들어오게 만들어 주세요. 에러 나는 건 무시하시고 일단 글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 폰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런 에러가 생기면은 저거는 답이 없으니까 일단 글씨가 이렇게 바깥에 있다가 모아지는 형태 있죠. 그걸 좀 만들어 주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봤어요? 처음에 저처럼 봤어요? 네? 잘 돼요? 저는 근데 그러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쏠리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얘네들 이동하는 거를 이제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시는 거는 이제 다른 걸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또 얘네들을 또 값을 그 또 이즈 인으로 바꿔줘요.
자, 얘 선택하고 이즈인. 그리고 또 여기 위에 것도 선택하고 이즈인으로 바꿔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씨가 모아지게끔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얘를 이제 한 3초 정도 있잖아요. 3점 눌러서 3초로 가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그 디졸브 있죠. 디졸브를 한번 넣을게요. 디졸브를 여기다 이제 넣는 건데,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한번 해드렸을 건데 뭐냐면, 오파시티 값으로 주는 것보다 이 디졸브 효과 있죠. 그걸 주는 게 좀 더 편안하고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비디오 이펙트 말고 비디오 트랜지션 있죠. 거기 가신 다음에 디졸브라는 영역 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고, 자, 크로스 디졸브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각각. 자, 얘도 넣고 이쪽도 넣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 개. B하고 E 있는 데다가 이제 크로스 디졸브 있죠. 여기 앞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갖고 넣어주세요. 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그 클릭을 시켜가지고 얼마큼 줄 건지를 대충 정하는데, 한 1초 정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있죠. 자, 이 영역 있는 데를 클릭을 해서 얘 클릭하면 시간 얼마 줄지 나오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를 저희 여기서 1초 몇이었어요? 60프레임이었죠? 자, 60 해줘요. 60 오케이. 그리고 또 위에 것도 똑같이 클릭해서 60 하고 오케이 해줘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릿하게 있잖아. 흐릿하게 글씨가 들어오는 느낌 있죠. 그걸 준 거죠. 디졸브 효과로. 그러니까 오파시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키프레임 찍고 우리가 또 프레임 만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디졸브는 어떻게 돼요? 디졸브를 넣는 순간에 타임 코드만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디졸브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 있죠. 위치를 바꿀게. 그러니까 위치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자, 얘 있죠. 텍스트 B 있지. B를 밑으로 내려요. 자, 밑으로 이제 내려버리면은 얘가 모양이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내리고 또 E자 있죠. E자 선택하고 얘는 또 위로 올려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느낌 있죠. 그걸 만들어 주고요. 얘를. 자, 확인을 해보면 돌면서 이제 글씨가 나오는 효과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얘를. 자,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얘가 이제 그 벡터 모션 있잖아. 여기 아까 텍스트 말고 이 벡터 모션이라고 준 거 있죠. 얘는 그걸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포지션을 바꿔도 얘가 있는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지금 건 어떻게 됐어요? 꺾여서 나왔죠. 얘가 위치 바꾸니까. 근데 얘는 포지션을 바꿔도 그 애니메이션 돼 있는 상태가 기억이 나요. 그 차이예요. 벡터 모션하고 여기 텍스트에 있는 모션하고의 차이가, 벡터 모션은 위치를 바꿔도 원래 했던 애니메이션 상태에 충실해요. 차이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얘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거 바꾸니까 꺾여버렸잖아. 꺾여버렸는데 벡터 모션으로 했으면 꺾이지 않고 위치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 모션 된다고요. 벡터 모션은.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은 얘를 그 한 3초 30프레임 정도 있죠. 330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를 쓰냐면은 텍스트로 오리지널이라고 한번 적어 놓을게요. 자, 텍스트로 오리지널 한번 적어 놓고, 자, 다시 이제 얘는 밑에다가 글씨를 넣을 거니까 원 상태로 돌려줄게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텍스트 바꾼 거 있죠. 텍스트 바꾼 거는 키프레임 삭제. 이거를 삭제하면 아까 원래대로 나와요. 예. 자, 얘를 이제 텍스트에서 마지막 줬던 거를 삭제를 하면은 원래대로 나온단 말이죠. 기존에 있던 대로.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서 3초 30프레임 있는 대로 가신 다음에 텍스트 또 선택해갖고 여기다가 이걸 써줘요. 자, 오리지널 적는데 이제 대문자 있죠. 대문자로 적어주면 좋죠. 오리지널 적고, 자, 글씨를 약간 또 똑같이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스타일을 조금 바꿔놓을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글씨 쓴 다음에 이제 얘 있죠. 글씨 크기를 살짝 좀 줄이고요. 이쪽 가시게 되면은 요거 나오죠. 글씨 크기를 줄여요. 이 숫자 써 있는 데 있죠. 얘가 줄이는 거니까 글씨 크기를 살짝 줄이고, 여기서, 자, 문제는 같이 겹쳐서 쓰면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잠가 놓고 새로운 데다 써주는 게 좋아요. 따로 있어야 돼. 이렇게 얘가. 자, 프리미어에서 조금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써놓고 이제 여기서 얘를 글씨 크기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로 바꿀게요. 밑에 있는데 보면은 이탈릭체 있죠. 이탈릭체로 얘를 바꿔줘요.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얘를, 오리지널을. 한 80 정도? 글씨 크기? 자, 여기 이제 오리지널 쓴 거 있죠? 얘 또 Shift 눌러갖고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이 오리지널 쓴 거를 또 여기로 끌고 와요. 얘를. 오리지널 쓰신 거를 이쪽으로 끌고 오세요. 타임을.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에 이제 Alt키 누르고 오른 다음에 올리면 이제 복사가 되잖아요, 얘가. Alt키 누르고 올리신 다음에 얘를 복사한 거를 밑으로 살짝 또 내려요. 내리신 다음에 이제, 자, 여기 텍스트에다가 이제 컨트롤 A에서 선택하고 적어주세요. 자, 프리미어로 로고 만들기 이렇게 한번 적어 놓고요. 자, 이 글씨 역시도 조금 약간 크기가 좀 줄어야겠죠? 아, 로고 만들기라고까지만 적을게요. 그냥 적어 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일반적으로 이런 거 나왔을 때 선이 나와주면 좋거든요. 자, 얘네들 위치값 살짝 조정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테두리 있죠. 테두리를 하나 그려줄 건데, 자, 얘를 이제 테두리를 그릴 때 어디로 그리게 되냐면은 그 이쪽에서 조금 뒤로 가서 이 정도 되는 시점 있죠? 이쪽에다가 그 어떻게 하냐면은 패스 있죠, 패스. 자, 패스를 선택을 시켜 가지고 펜 툴로 이제 선을 하나를 그려줘요.
여기에 이제 선을 하나를 그리시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그래요. Shift 누르고, 자 그럼 직선 하나 그렸지. 자 여기 가갖고 이제 필 없애버리고 스트로크 선택한 다음에 얘를 굵기를 한 3 정도 만들어주면, 자 얘가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펜 툴을 잘못 쓰면 안 돼요. 또 자칫하면 마스크가 되니까. 자, 오리지널도 약간 위치 조정 한번 하시고,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만들어 놓고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얘네들 있죠. 로고 만들기랑 오리지널이라고 썼던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 전부 다 이 크로스 디졸브 있죠. 이걸 또 넣어줘요. 자 여기에다가 넣고 또 넣고 또 넣은 다음에 이제 아까랑 똑같이 있잖아요. 값을 몇을 주냐면 1초 정도 다 줄게요. 얘를 여기 클릭해서 60 만들어서 1초 만들고, 또 여기도 클릭해서 60 만들어서 1초 만들어요. 자 여기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이 이제 빙글빙글 돌다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형태 있죠. 이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를 창을.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실행을 한번 시켜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뭐를 하냐면은,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작업이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자물쇠 잠가 놨던 거를 다 해제를 하고, 얘네들이 끝까지 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 이쪽 영역 있죠. 얘네들을 프레임을 통일을 시켜요. 보면은 지금 뒤에 다 안 나오는 영역들이 있죠. 보시면 자 이 선들이 다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당겨 가지고 여기 끝까지 다 맞춰요. 얘네들을 아까 동그라미 그렸던 거 있죠. 얘네들을 얘네랑 똑같이 만들어줘요.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을 이제 전체를 선택하고 네스트로 또 바꿔줘요. 얘를 자 컨트롤 A 눌러가지고요. 얘네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네스트로 바꿔줘요.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다가 그 이펙트에서 제네레이트 있죠. 그쪽 가시면은 그 그라디언트 램프라고 우리 썼던 거 있잖아요. 에펙에서 맨날 그 백그라운드 색깔 줬던 거. 자 램프를 선택시켜 가지고요. 여기다가 넣어줘요. 이렇게 램프를 선택해서 이제 넣어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색상 값을 조금 그 화려하게 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제 어둡게 나오는 영역 있지. 여기 어둡게 나오는 영역이 이 검정색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얗게 나오는 게 밑에잖아. 그러니까는 각각 얘를
자, 검정색으로 나오는 거는 색상 값을, 자, 이 보랏빛 나는 형태 있잖아요. 보랏빛 나는 거 좀 화려한 색깔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고,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부분은 또 약간 좀 형광기 나는 핑크 계열 있잖아요. 걔를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게 또 효과가, 느낌이 또 이렇게 나죠. 보셨을 때. 그리고 이제 또 뭐를 조정을 하냐면은, 이 색상 값에 약간 좀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자, 위에는 조금 진한 걸 해준 다음에 얘를 작업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위에 부분 진하게 하고 밑에 부분 있죠. 밝게 한 다음에 얘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완료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에서 3D 레이어만큼은 아닌데 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베이직 3D 있죠? 이거예요. 그래서 영상이나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 회전할 때는 무조건 얘를 써야 되거든요. 프리미어에서 하실 때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약간의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그 모션 그래픽을 하다가 조금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런 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만드는데 좀 벗어나는 것들은 에펙에서 처리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네,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